준비되신 나의 주명령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나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엄연한 노년차별이며 이동권 침해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 더 많은 면허 소지자인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 들어오면서 10년 후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자동차 키를 뺏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이다. 미국 은퇴자협회 회원들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KRP 대한은퇴자협회는 고령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은 매우 편견적이며 엄연한 연령 차별임을 강조해서 밝힙니다. 선진사회, 특히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80대, 90대의 운전은 흔히 보는 경우입니다. 익살스럽게도 이들은 나 이제 출근 안 해도 돼, 대단한 할배 운전 중, SOB, 시니어 올드 바자드, 심술쟁이 영감 운전 중 등 고령 운전자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 번쩍이는 대가를 번호판 밑에 달고 달리는 차들을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생일을 맞은 에릭 딕스는 아직도 운전을 하고 다니며 나 운전을 멈출 생각이 없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7천만 미국 베이비부모가 90%가 운전 중이며 영국에서는 85세 이상 운전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라 발표합니다. 운전 중에 집중력, 순발력 저하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착각에 일어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증가한다고 정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구 비율로 볼 때 급증하는 노년 인구 수만큼 우리 주변의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즉, 연 40만, 50만 명대 태어난 지금의 청년 세대 인구와 100만 명대 태어난 노년 세대를 같은 동률로 사고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대단히 차별적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및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주 유난스럽게 취급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곤 합니다. 운전자 신분에서 탑승자로 변해야 하는 한 개인의 과도기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마치 이것은 집에서 요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만큼 상상키 어려운 좌절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고령운전이 증가하는 만큼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전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 연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라는 전제 조건이 인간의 이동권 제한이라는 차별적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독일, 일본, 미국의 일부 주, 또 호주 등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실시 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70세 이상 갱신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호주는 75세부터 매년 주행시험을 받아야 하고 3년을 면허갱신 기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현재 75세 이상 면허 3년으로 줄였습니다. 또 75세 이상은 인지검사들을 갖고 가야 합니다. 시, 도, 면허 시험장마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 선택 시험은 청년층도 정답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도입니다. 연령이 아닌 신체적 여건에 따른 갱신주기 단축 검토를 다시 주장합니다. 또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면허증 반납 시 교통카드 10만 원에서 30만 원 등 지원 정책은 이거 실패 정책입니다. 반납률 2%가 이를 반영합니다. 65세 면허 반납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운전면허 반납률 2%,
이게 뭘 반증하나요? KRP 대한원체자협회는 6년 전 당신의 이동권을 10만 원에 팔지 말라 이런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차에 자동 비상 제동 장치 그러니까 AEBS 설치를 제한합니다. AEBS는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첨단 장치입니다. 일본은 고령자 차에 자동 비상 제동 장치 AEBS를 지원합니다. 고령 운전자 추돌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동권 보조 정책으로 자동 비상 제동 장치 AEBS 부착 차량 지원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택시, 버스기사 문제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기사분들 65세 이상이 전체의 50%를 넘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생업 현장에선 70대 이상 택시 사고는 극히 일부라며 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장합니다. 나이로 면허 반납은 불합리합니다. 최고령 택시기사 92세의 평균 연령이 64.6세입니다. 또 택시 종사자 중 70세 이상 택시 사고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초노령 사회에서 노령 운전자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 예방정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운전 포기 여부는 개인이 결정합니다. 정책이 단순히 나이로 결정되지 않고 개인별 신체 여건에 따른 보완과 과학적 장비의 지원으로 노년층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되신 나의 주명령이었습니다. 구독, 댓글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